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화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우고 돈 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일자리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으로 접근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청년들 사이의 불평등만 더욱 심화시키는 로또 청년 정책 대신에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과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새 정부가 기회의 정부, 공정한 정부, 희망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예방도 받았습니다. 공통점은 청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화두입니다. 특히 송 대표는 지금 상황을 청년 재난 시대로 규정했습니다.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청년 특임 장관직 설치를 제안하고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보관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청년 재난 시대, 청년 순환 시대를 자초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부족했습니다. 청년 문제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원인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도 솔직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586 세대 등 기성세대의 기득권 문제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말로는 회초리를 달게 맞겠다고 해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또다시 매맞을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송 대표는 모든 청년 문제의 근원을 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거 문제가 청년의 삶을 옥죄는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우고 돈 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일자리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2016년 초부터 올 4월까지 어르신 취업자는 326만 명에서 541만 명으로 215만 명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임시직이거나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15에서 29세 청년 취업자는 387만 명에서 383만 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40%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고,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청년 문제의 출발점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청년들이 경험을 쌓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집 몇천 채를 청년들에게 시혜적으로 준다고 해봤자 소수의 로또 청년들만 만들 뿐입니다. 청년들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울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 한 바가지로 산불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기성 정치권 모두에게 요청합니다. 청년 문제 해결의 시작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기성세대 기득권의 장벽을 낮추는 공정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은 성공으로 가는 개구멍 하나 뚫는 게 아니라 미래로 가는 제대로 된 튼튼한 사다리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먹을 생선 한 마리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넓은 바다와 그물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으로 접근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청년들 사이의 불평등만 더욱 심화시키는 로또 청년 정책 대신에 청년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고 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기성세대의 노동 기득권이 청년의 고용 진입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 그리고 그나마 바늘구멍인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 구조는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민간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 인식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혈세를 동원해서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와 방망 경영을 불러오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이나 빚으로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 가난한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민간이, 특히 기업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과 시장의 힘을 믿고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듭니다. 정부가 해야 할 핵심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과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간섭하고 낙하산 인사를 하는 관치경제의 구악에서 벗어나고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자유시장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중 자유는 정부가 손을 떼는 것이고 공정과 안전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들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나갔습니다. 자유는 억압하고 공정과 안전망은 손을 떼고 방임하고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방향을 고치지도 않고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라는 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간에게 자유를 주고 정부는
공정한 시장과 사회적 안전망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3대 원칙이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야기했던 공정성장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른 거 다 망쳐도 남북관계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의 인품과 업적을 높게 평가하지만 이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꼭 하나 잘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청년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일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새 정부가 기회의 정부, 공정한 정부, 희망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이준석 대표와 회동 후 양당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일방적인 해석과 추측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권이 변해야 하고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데는 양측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통합된 야당이 지금보다 더 확장성이 넓은 정당이 되어 묻지마 친문을 제외한 전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는데도 서로 공감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목표가 같은데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시는 것은 통합과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가진 정권 교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모든 통합 과정에서 실무 협의를 거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양측 모두 정권 교체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논의한다는 원칙만 지킨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앞으로 탄생할 통합된 야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집권한다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풍부한 인적 기반과 미래지향적인 국정 철학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국민의힘과 협상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국민의힘도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는 당대표의 나이가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혁신 의지와 실천 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